너는 어째 네 남편을 이렇게 못 믿고 속썩이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넓게 이해하고 감싸야지. 그러니까 계집애밖에 못 낳고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은 어느 정도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무책임해 일어난 일을 왜 저와 아이들에게 떠넘기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심혜진입니다. 저는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이야기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된 깨달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가족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고민과 아픔은 여러분께도 공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평생 성실함과 책임감을 지니고 사셨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항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퇴직 전까지 단 한 번도 회사를 옮기지 않고 40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셨죠. 퇴근 후에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가족은 함께 걷는 거다. 너희가 나중에 커서 힘들어질 땐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는 아버지의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우리를 키우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집안일과 자식 교육까지 책임지며 늘 가족의 중심을 지켜주신 분이셨죠. 어머니는 특히 매일 가족 저녁을 신경 써서 준비하셨었는데 가족끼리 도란도란 앉아 저녁을 먹는 순간 따스함과 사랑이 느껴진다고 행복해 하셨어요. 소녀 같은 모습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항상 진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과 아플 때마다 밤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오빠는 어릴 적부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늘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이라 집안 분위기를 자주 밝게 만들었죠. 다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형제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성격 덕분에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동생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때 느꼈던 보람이 제게 큰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방 선생님, 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단순히 공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 꿈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공부방에 오던 한 여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학업에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그 아이의 작은 장점을 하나씩 발견해 칭찬해주고 격려하니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결국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그 아이는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제게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얻은 행복은 단순한 월급이나 성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었을 무렵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인상이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남편의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일 처리가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저는 그를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남편은 약속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쯤 남편은 어느 날 퇴근 후 저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큰형님이랑 사업을 해보려고 해. 회계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젠 내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회사는 계속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큰오빠와 함께 강남에서 횟집을 운영해 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워낙 사교적인 성격으로 인맥이 넓었고 남편은 오랜 회계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재정 관리를 맡을 수 있으니 둘이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이랑 나랑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질 거야. 나는 가게 재정을 맡고 형은 운영 전반을 책임질 거야. 요즘 강남에서 횟집이 인기라고 하더라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너도 믿어주면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도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간절함에 저도 결국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큰오빠는 혜진아, 나랑 종원이 정말 잘해볼 거야. 걱정 말고 응원해줘.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큰오빠는 강남에 큰 횟집을 열었고 오픈 초반에는 제법 반응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주 월 매출이 4억을 넘었어. 라며 자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게가 잘 안 되는 것 인테리어 때문이야. 손님들 눈에 띄게 바꿔야 해. 라며 큰오빠와 논의 끝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우리 부모님께 노후 자금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이미 부모님께 빌려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큰오빠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투자받아 횟집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강남 중심부의 유리한 입지를 살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통해 손님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초과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후 가게 매출은 오히려 점점 하락했습니다. 남편과 큰오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 집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경매 통지서를 손에 들고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너희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내 오빠와 내 남편 부탁에 노후 자금이랑 집 대출까지 다 끌어다 썼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잘 해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남편과 큰오빠를 비난하지 않으려 했지만 표정에 드러난 실망감은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오빠도 남편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이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모은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사업은 원래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야. 형이랑 나,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근데 어쩌겠어. 잘 안 된 거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당신들은 부모님 재산을 날려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남편은 제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 비트코인으로 한 방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딱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거든. 당신도 나 좀 믿어봐. 그 돈이면 한순간에 부모님 집도 되찾고 우리 가게도 다시 살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돈을 또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뭘 좀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애들 돌보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돼. 나중에 잘 되면 당신도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제 노력이 순식간에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크게 놀다 보면 돈을 잃기도 하고 다시 벌기도 하는 거야. 네가 그걸 못 참아서 이러니 남편이 널 우습게 본다. 네가 뭐 대단히 똑똑하다고 이래저래 잔소리를 해대냐? 어머님, 저희 부모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편과 형님은 부모님 노후 자금을 다 썼고 이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이걸 참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는 니들한테 돈 좀 못 보태주냐? 난 내가 낳은 아들 믿는다. 넌 그냥 입 다물고 가정이나 잘 지켜. 알겠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와 제 부모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머님 아들한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애. 내가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우습게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의 집이 경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남편과 큰오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큰오빠의 잘못을 덮으려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모아둔 10년간의 저축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껴온 돈이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그의 반응은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당신 그 돈 있으면 나한테 먼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아?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지금 한 번만 기회를 더 얻으면 다 만회할 자신이 있어. 근데 당신이 그렇게 부모만 우선이라면 나는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겠다. 남편은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인지 알아?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뛰고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은 나보다 당신 부모를 먼저 챙기겠다는 거야? 애들도 생각해봐. 애들? 당신이 애들을 생각한 적이나 있어? 애들이 아빠 얼굴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가정에 무관심했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전가했잖아. 그런 당신이 가장 타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서로 도와야 할 때 아니야? 당신이 이기적으로 굴면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끝없는 평행선이었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제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앉아 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 남편을 이렇게 못 믿고 속썩이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넓게 이해하고 감싸야지. 그러니까 계집애밖에 못 낳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계집애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만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은 어느 정도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무책임한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을 왜 저와 아이들에게 떠넘기시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귀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집애만 둘씩 낳으니 니들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여? 뒤에서 놀란 얼굴로 엄마와 할머니를 바라보던 두 딸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런 말이 나쁜 말이라는 건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큰딸이 조용히 제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화난 거야? 저는 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눈물 머금은 딸들을 꼭 껴안고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그만하세요. 이건 저를 넘어 제 아이들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참아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들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내 말 잘 새겨들어라 얘들아. 니들 엄마가 가정을 제대로 못 꾸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히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 심합니다. 더 이상 저희 아이들을 끌어들이시면 정말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건 어머님 아들이 무책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욕해? 그러면서 또다시 손찌검을 하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죠. 이 집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혼 소장을 준비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 얘기가 현실이 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며 매달렸고 시어머니는 성격을 조금만 죽이면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라며 친정 부모 가슴에 대 못 박지 말고 계속 살라 며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에게 찾아가 이혼 결심을 전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하며 오히려 제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부모님의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처음엔 제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며 제게 매달리거나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심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가정의 위기를 넘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하냐? 남편은 제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기회를 줄 만큼 줬어.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건 당신이고 이제 와서 기회 운운하는 건 무책임한 소리 같네. 결국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남편이 보여준 과거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그 돈과 제 10년 저축을 합쳐 부모님의 집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의 경매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돌아오자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니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께 받을 수 있었던 사랑과 배려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제가 떠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저희를 다시 품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주방에서 두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며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며 작고 앙증맞은 손으로 야채를 다듬거나 고사리 손으로 젓가락질을 흉내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했죠?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도 우리가 요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자랑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나무의 이름은 뭐게? 저 새는 어디로 날아갈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자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산책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항상 신나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새 집을 만들어 주신대요. 나중에 새들이 우리 집으로 올 거래요. 저는 공부방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작은 골목에 새로 문을 연 공부방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과 웃고 떠들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매일이 제게는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작은 교훈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겐 늘 기쁨이었습니다. 공부방 일이 끝나면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맞추며 놀이를 즐겼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이거 할 거죠? 꼭 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힘든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다 함께 소풍을 나갔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버지는 즉석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친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작은 아이는 그림 그리는데 소질을 보이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도 엄마처럼 공부방 선생님 할래요. 우리도 다른 애들 도와줄 거예요. 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저희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부모님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전보다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다시 우리 곁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한결 가볍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앞으로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할게요. 이젠 저희 가족은 서로의 존재에 더욱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죠? 두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묻는 말을 들으며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강해질 수 있어. 함께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